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트럼프의 지금 독주가 계속되고 있지요. 트럼프가 들어서자마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이민 문제에 정말 불을 붙였죠. 뿐만 아니라 관세 문제에 불을 붙였죠.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서 지금 젤렌스키를 갖다 불러가지고 또 사실상 홍군역을 낸 거죠. 그리고 또 푸틴하고 가까워지는가 하면 또 시진핑하고 또 만날 지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그야말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말이죠, 대한민국하고는 트럼프의 접점이 지금 없어서 상당히 정말 전체적으로 이게 금방은 안 나타나도 나중에 정말 우리나라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냐, 이 대미 관계가 이렇게 지금 소원해져도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도 돌아오면, 한덕수는 완전히 그 미국통이거든요. 미국에서 주미 대사를 했고 그리고 또 유엔에서도 상당 부분 그 관계가 있고 아주 이 한덕수는 말이죠,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외교가에서도 역할을 해왔고 또 지금 총리고 무게도 있고, 이 총리와 또 장관은 다르죠. 그래서 한덕수라도 돌아오면 좋겠는데 한덕수를 안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재가 이걸 얻어먹는 거예요. 헌재가 정말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한덕수를 돌려보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만 와서도 저는 트럼프하고 전화라도 하고 아니면 트럼프하고 뭔가 접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원래 한덕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국 측에서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한덕수가 날아가 버리니까 최상목하고는 안 하죠. 최상목이는 이런 국제적인 인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총리도 아니고 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래 헌재가 아주 이게 뭔가 한덕수를 안 돌려보낸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도 이 헌재는 아직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창수와 최재는 했다고 하지만 한덕수가 먼저 변론이 종결됐거든요. 그래도 안 돌려보냅니다. 이거는 결국은 지금 아직도 합의가 안 됐다는 말인데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석으로 원래가 이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근데 200석으로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각하하면 돼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분명히 각하를 주장할 거예요. 근데 저것들이 있죠, 저 3인방, 저 4인방, 저것들이 분명히 아직도 지금 반대를 하면서 결론을 못 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헌재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나라를 생각하고 그야말로 법적 관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그 성향적 판단, 이념적 판단 내지는 진영적 판단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면 이게 헌법재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나중에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세계적인 어떤 질서의 재편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또 하나가 뭐냐면 부정선거입니다. 트럼프는 부정선거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인데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겠습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 전에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해본 사람은 정보를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또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왜 정보가 안 들어왔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정면으로 다시 또 언급했어요. 법무부 연설을 앞두고 부정선거 관여자들은 감옥 가야 된다. 부정선거 관여자들은 감옥 가야 된다.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전에는 대통령 되려고 부정선거를 좀 이용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또 부정선거를 이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즉 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부정선거를 사실로 본다는 얘기죠, 트럼프는. 그럼 트럼프가 사실로 본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사실로 본다면 부정선거가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감옥 가야 된다, 관여자들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SNS에서 주장을 한 건데, 바이든이 대러 관계 진흙탕 만들어서 빠져나올 것이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는 푸틴하고 사실은 가까웠잖아요. 지금도 가까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도 가까웠었어요, 트럼프는. 근데 바이든은 트럼프하고 상당히 관계가 멀 뿐만 아니라 바이든은 또 저 푸틴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는 뭐라고 평가를 하는 거냐면, 바이든이 저 대러 관계, 즉 푸틴과의 관계를 진흙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어떤 부정선거 의혹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건 트럼프 생각입니다. 그만큼 바이든은 트럼프하고 이제 그 2020년 대선을 치렀을 때
바이든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트럼프는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워싱턴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 법무부 방문 및 연설을 앞두고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하며 관여자는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기에 미러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불법 이민자 유입 등을 열거한 뒤 자신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더라면 완전히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슨 말이냐면 바이든 때 미러 갈등이 많았거든요. 이 미러 갈등을 일부러 바이든이 일으켰다고 보는 거야, 트럼프는. 그래서 미러 갈등을 일으키고 그 진흙탕으로 만든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어떤 약점을 희석시키고 빠져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만약에 자기가 그때 대통령이 됐더라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불법 이민자라든지 이런 문제도 자기가 그때 당선됐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가 바이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작되고 부패한 선거가 미국의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했다. 우리에게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이후 줄곧 부정선거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번 글 내용이 새로울 건 없지만 연방 법무부를 방문해서 법, 질서 등에 대해 연설하기 앞서서, 법무부 연설하기 앞서서 부정선거 주장을 재차 제기한 거는 결국 법무부에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냐. 그러잖아도 지금 법무부의 법무장관이라든가 법무차관 전부 다 그래. FBI 국장, CIA 국장 전부 다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앉혔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들어가라는 하나의 신호가 아니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 SNS 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부패한 조 바이든은 우리를 러시아와의 진정한 진흙탕으로 몰아넣었다. 바이든 때문에 러시아하고 이렇게 지금 갈등이 생겼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야, 확실히 트럼프는 바이든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휴전 및 최종 종전 합의에 우리가 서명하지 못한다면 수백만 명이 불필요한 죽임을 당하고 많은 일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확실하게 말이죠. 종전하는 게 맞다. 전쟁을 끝내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또 수백만 명이 죽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트럼프가 이 전체를 보는 눈은 또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자기 도덕성에 기초해서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이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나는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돕겠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만약에 바이든이 또 재선됐다면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울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어차피 전쟁을 끝내는 게 낫지 않냐. 실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은 명분을 갖다가 집착하는 스타일이에요. 청교도 스타일, 그 아일랜드 스타일, 아주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 트럼프는 보면 말이죠, 이 상당히 오히려 여기가 그 트럼프가 아일랜드에서 넘어왔다는 건데 오히려 트럼프는 그 좀 앵글로색슨족 같은 저는 스타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실리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크게 결단을 내리는 스타일, 뭐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스타일이 너무나 다르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지금 저 바이든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다. 바이든은 명분을 가지고 그야말로 명분에 딱 FM대로, 어떻게 보면 바이든은 좋은 점이 있죠. 근데 트럼프는 FM은 없어. 하지만 실리를 가지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나가는 너무나 다른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실리를 따지는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한다? 그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이 뭔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걸 계속 주장하면 바이든을 계속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면 또 이렇게 확실하게 실리를 따지고 또 통 크게 결단하는 사람인데 부정선거가 진짜가 아니라면 뭐 자꾸 얘기할 필요 있나? 다 치우고, 야 치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부정선거가 정말 법무부라든지 CIA라든지 FBI를 통해서 그 증거가 드러나고 그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중공의 어떤 그 해킹 같은 걸 의심하는 것이니까 트럼프 정말 있다면 화끈하게 한번 수사해서 화끈하게 한번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중공의 어떤 그 해킹 같은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화끈하게 한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